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윗바사나 11코스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Q&A 형식으로 좀 뭔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첫 번째는 윗바사나 명상이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 윗바사나 명상은 그냥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그 인도에서 시작된 명상법인데, 제가 이제 간 곳은 단마코리아에서 하는 명상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뭐 조금 약간의 휴식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명상만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그 명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요가를 한 2년 정도 했고, 명상은 뭐 꾸준히 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약간 동요될 때 나는 왜 이럴까? 좀 바라보는 연습은 좀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갔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명상만 하나요? 일정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새벽 4시에 기상하고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새벽 명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리고 6시 반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 및 휴식이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단체 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쉬었다가 9시 15분부터 11시까지 숙소에서 명상을 해도 되고, 그 단체에서 하는 그 홀에서 명상을 해도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점심시간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지도 교수님한테 뭔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보통 쉬었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그때는 이제 가도 되고 숙소에서도 해도 되는 그런 명상 시간인데, 사실 저는 그때는 좀 많이 잤습니다. 좀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2시 반?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명상이고, 그 다음에 또 15분 쉬었다가 5시까지 그 숙소에서 해도 되고 홀에서도 해도 되는 명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 간단한 그 저녁 그 뻥튀기랑 과일을 주는 차 마시는 시간이 있고요. 6시부터 7시까지 단체 명상, 필수 명상이 있고, 저녁 때는 다 필수예요. 6시부터 7시까지 단체 명상, 15분 쉬었다가 그 비디오로 법문 듣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 1시간 10분 보고, 이제 마무리로 30분 명상하고 9시에 일과가 끝나서 잡니다.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명상만 하나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는 건 아니고, 사실 그 명상하는 시간 중에 앞뒤로 오디오 가이드랑 그 찬팅 같은, 그 고행카 선생님이 해주시는 찬팅 같은 걸 틀어주셔서,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명상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명상하는 시간에 그 지도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 하지? 이렇게 좀 들으면서 좀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나요? 거기서 규칙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크리티컬했던 거는 일단 핸드폰을 반납해야 됩니다. 거의 코스 끝날 때까지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코스 끝나기 한 이틀 전까지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무조건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매니저님, 그 관리 운영분진 분한테는 해도 되고, 대신에 그 수련하러 오신 분들끼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그 필수 명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모르고 시간을 몰라가지고 숙소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매니저님께서 저를 찾아서 데려가셨습니다. 일단 그랬고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일과 시간이 끝나면 말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숙소에 가서 그 룸메이트 분들이랑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진안에 있는 센터는 1인실 독실을 주는데 저는 다보사에서 그 명상 코스를 했어서 거기서는 좀 다인실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 다인실 같이 방 쓰는 분들이랑 말을 안 하는 게 정말 좀 쉽지 않긴 한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레가 들어와서 벌레 잡는 걸 도와주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약간 이 정도 딱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정도? 왜 그 명상에 갔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명상에 대해서 요가를 하면서 계속 관심이 가게 됐는데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20%였고 사실 저는 그 윗바사나 명상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저를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이 한국에 서울에 있을 때는 뭔가 바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퇴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텐데 나를 제대로 알아야 좀 행복할 것 같아서 나를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막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긴 해요. 일단 10일을 다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긴 했는데 저는 원래 잠이 많아서 필수 명상만 빼고는 나는 모든 시간에 잘 것이다. 자고 오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꼭 챙겨야 되는 준비물이 있는데 저가 되게 도움이 됐던 그 준비물은 제 다인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텐트를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서 텐트를 빌려갔는데 정말 잘 가져갔습니다. 왜냐면 남들은 숙소에서 명상하고 있는데 저는 숙소에서 누워있을 때가 많아서 그러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렇고 제가 에어컨을 쐬고 잠을 잘 못 자는데 자리가 에어컨 밑자리여가지고 그 텐트가 저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서 정말 좋았고 그건 이제 다보사 코스의 한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았던 건 이 알람 전자시계라고 하나요? 사실 저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걸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유용했습니다. 밤에 시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시간을 확인해서 제 룸메이트 분도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사간 거 이거 정말 잘 가져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스탑워치 왜냐면 제가 그 시계를 안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손목 시계를. 그래서 명상이 끝나는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상홀에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탑워치로 시작할 때 이 시작을 눌러서 만약에 70분 명상이다, 90분 명상이다 하면은 이제 90분이 언제 끝나는지 그걸로 시계를 해서 보고 그리고 제가 집중해서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인지를 사실 이 스탑워치로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탑워치를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혹시 몰라서 파스를 가지고 가긴 했는데 혹시 이제 요가를 안 하시거나 많이 앉아있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파스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사실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거의 없었어요. 그냥 앉을 때 좀 저린 정도? 뭐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파스는 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비용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참가비가 따로 없고요. 그 대신에 끝나고 일정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을 때는 없었는지 그런 순간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특히 2일차, 3일차 때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그때는 이제 명상 시간이 안 가고 내가 이거를 뭐 왜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도저히 8일의 시간을 더 채울 자신이 없어서 좀 가고 싶은 마음도 약간 들었는데 가장 큰 위기였던 건 5일차 때 단수가 됐었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변기 위에 뒤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막 바가지로 부어서 이렇게 물 내리고 사실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서 좀 이런 곳에 있어도 되나? 막 이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은 막 참 불쾌감이 드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는데 최대한 참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때는 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수가 2번이 됐는데 7일차에도 단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나 이제 경험할 만큼 했고 물도 안 나오니까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너무 빨리 고쳐주셔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 명상에 좀 스킬이 좀 늘어나서 시간이 좀 잘 갔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런 마음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은 맛있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간식도 거의 없고 뭐 이렇게 밥 주는 대로 먹고 하면 솔직히 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사실 그런 카레를 좀 안 좋아하는데 카레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 좋아하게 될까 해서 먹어봤는데 그 카레는 먹고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고는 다 좋았어요. 막 거기서 가지 약간 튀김처럼 이제 가지 이렇게 볶음 같은 걸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몸으로 느껴진 변화가 있었나요? 이거는 그냥 저 한정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배에 살이 좀 전체적으로 몸에 살이 좀 빠졌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한 1.5kg 정도는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어지럼증이 좀 심한데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연의 힘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명상할 때 무슨 생각했나요? 뭐 지루하진 않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일단 정말 지루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단계가 있는데 처음 뭐 한 하루 이틀은 엄청 지루해서 그 잡생각의 어떤 그런 거를 막 돌거든요. 앞으로 뭐 이런 뭘 할까 뭐 옛날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챗GPT가 되어서 나 지금 명상 시간 1시간 됐으니까 30분짜리 2개의 어떤 스토리 있는 영화를 내가 재생한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로맨스물도 했다가 뭐 추리극도 했다가 이렇게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상상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나중에는 그냥 뒤로 갈수록 거기서 시키는 명상 방법에 조금씩 매료가 되면서 잡생각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이 그 다보사 그 절이어서 밖에서 그 새소리랑 그걸 듣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소리, 자연의 소리 듣는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서 얘기를 하면 언제가 제일 좋았는지 사실 저 좋았던 순간이 되게 많긴 한데
약간 잊혀지지 않는 게 데이 원 첫째 날 새벽 명상을 갔어요. 진짜 어둑어둑한데 딱 눈을 감으면 이렇게 해가 동이 트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막 매미가 이렇게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에는 풀벌레 소리랑 좀 일찍 일어난 매미가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준비를 하듯이 살짝 우는 소리가 정말 약간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같이 울면서 풀벌레 소리가 같이 나다가 갑자기 이제 합창하듯이 매미들이 쫙 울었을 때 어떤 그 경계선의 순간들을 제가 포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좀 황홀할 정도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그날 나는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고 안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음의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코스 자체가 되게 좀 극단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니까 그 깨달음이 좀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 시계를 처음에 사서 세팅을 하는데 이 시계를 제가 막 시계를 빨리 돌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 10시인데 10시 1분이라도 뒤로 돌려놔서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약간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나는 1분 1초도 시간을 바꿀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약을 먹는 게 있어서 이 약을 먹으면서도 시간을 많이 샜거든요. 이 약을 다 먹으면 난 집에 가는 거야 했는데 내가 그냥 이 약을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먹어도 시간을 돌릴 수는 없다. 시간을 앞으로 당길 수도 없고 뒤로 돌릴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을 진짜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에서.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지금 현재를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이렇게 뒤통수 맞듯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많은 법문들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부족한 어떤 그 자질, 어떤 그 좀 마음의 어떤 컴플렉스들 같은 게 이제 마음에 계속 보이거든요. 왜냐면 침묵을 하니까 외부에서는 거의 자극이 없고 누가 나한테 말을 걸지도 않으니까 나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관찰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의 어떤 그런 쪼잔한 마음들, 좀 이렇게 삐뚤어진, 이렇게 엉클어진 마음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남한테 빚지는 것도 싫어하고 남한테 대가 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도 별로 너무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기부나 이런 이렇게 베푸는 거를 아끼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돈이나 이런 거를 그러쥐고 이렇게 막 살았구나. 약간 그런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메타 인지가 좀 잘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런 순간들, 정말 뭐 작은 일들, 뭐 누가 그 토스트 굽는 거를 좀 뭐 빨리 가져가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건 뭐 막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제 양우산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뭐 동물이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상이 끝나고 나오니까 제 우산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좀 짜증과 막 정의감이 막 떠오르면서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물건을 훔칠까. 그래서 막 어떻게든 찾아내고 싶은 마음에 뭐 근데 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게 다 집착이고 그냥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매니저님한테 말을 하고
공용 우산을 하나 빌려달라 했더니 그분도 뭔가 제 우산을 찾아주시진 않고 그냥 공용 우산을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제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 나의 마음, 사실 막 지갑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 저 정말 오랫동안 막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약간 그런 저의 어떤 물건에 내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내려놨다 이번에 우산 사건에서. 그렇고 10일 코스가 다 끝났을 때는 기분이 어땠는지 그런 거는 정말 좋았어요. 그 최근에 제가 했던 성취 중에 가장 좋았던 성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있다가 갑자기 밖을 가니까 기분도 되게 이상했고 근데 좀 새로 태어난 기분까지는 아니지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좋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왜 이 코스가 정말 좋았을까 생각해보면 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코스에서 스텝 바이 스텝 하라고 하는 감각 그 이제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느낀 어떤 감각이 있었어요. 제 몸에서 느낀.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동안 나의 몸과 항상 같이 30몇 년간 같이 살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가장 친근한 난 날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난 날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도파민이 막 터지면서 그럼 내가 모르는 게 또 있겠네? 라는 생각에 그럼 명상을 정말 잘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안에 어떤 자만심? 이런 거랑 그리고 도망치고 저 되게 잘 도망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 직면해서 바라보고 관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가적인 어떤 그런 관찰과 알아차림 그런 거랑 이제 앉아서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 이런 거가 뭔가 좀 다 연결이 되면서 좀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